정신적인 부분은 누구보다 학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월급만 주면은 굴러가겠지 라고 하면 큰 오산인 것 같아요. 진짜 단기간에 못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원장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충성심 높은 강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면접을 보고 속아내고 채용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원 원장님들의 꿈, 오토 학원 만드는 방법. 오토? 네. 나 너무 많이 일해서 이제 좀 쉬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다들 꿈꾸죠. 근데 오토 학원이란 정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토 학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좀 말하는 걸까요? 원장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리적인 부분은 학원에 없는 게 저는 오토 학원이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부분은 누구보다 학원에 있어야 됩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하지 않는 거죠, 원장님이. 그런 형태의 학원이 오토 학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월급만 주면은 굴러가겠지 라고 하면 큰 오산인 것 같아요, 진짜.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대표가 지금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게 안 느껴지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아니면 본인을 대행해서 경영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정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죠. 리더가 없으면 당연히 안 돌아가겠네요. 맞아요. 물리적인 부분은 안 하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오토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동화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원장님이 지금 어떠한 걸 하고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행정이라 하면 뭐 결제, 수납,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 왔을 때 어떠한 행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상담도 행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 따로 넣습니다. 이 일도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장 강의. 이 세 가지를 다 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원장님이 진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 그럼 세 개 다 빼는 게 맞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담과 약간의 행정은 원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럼 남은 게 뭐죠? 강의잖아요. 강의만 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를 빼려면 강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 아까 근데 그 상담이라고 말했는데, 그 상담이라 하면 선생님들 상담인지 아니면은 학부모 상담인지 어떤 상담인지 좀 궁금합니다. 강사들은 뭐 상담보다는 케어죠. 학부모님 신규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재원생들 상담을 또 불시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원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고, 만약에 정말 큰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마저 정말 나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분을 두던가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못합니다. 수납을 받는 부분은 누군가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근데 뭐 사실 요즘에 결제 선생이나 이런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카드를 들고 왔을 때 결제를 강사들이 임시로 해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없어도 학원이 잘 돌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가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원장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충성심 높은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원장님이 없어도 그분이 원장님처럼 일하겠네요. 네, 대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원장으로 이제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실장으로 맡을 수 있고, 대신에 그만큼의 역량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또 잘 챙겨줘야겠네요. 그분도 나가면 큰일 나겠네요. 완전 잘 챙겨줘야죠. 한 주에 한 번씩 한우 사줘야 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왜냐면 저 대신에 다 하잖아요. 그 친구 없으면 못 돌아가거든요. 제 수업을 빼기 위해서는 저의 분신 같은 사람을 키우고 잘해줘야죠. 혹시 주변에 이동원 대표님께 컨설팅을 받고 오토 학원에 성공한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최대한 오른팔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고 찾아서 교육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능력을 갖춰줘도 팔로워십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을 또 갖춘 상태에서 팔로워십까지 느끼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 능력까지는 없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크기 때문에 바로 써도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른팔은 찾아라. 사람 찾는 게 일이네요. 맞아요. 무조건 필요 없는 사람을 해고하라 라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면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면접을 보고 속아내고 채용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토 학원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분들도 좀 있을까요? 저와 같은 방식으로 오른팔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안정적이에요, 되게. 근데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약간 싹이 보이는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본인 수업을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망하죠. 그 사람의 경험치가 없는데 그 단기간에 넘겨줘봤자 원장님만큼의 수업을 못 하거든요. 역량이 묻어있는데 걸리는 시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만큼 10년 동안의 시간은 좀 너무 기니까 그 기간을 좀 축약하는 거죠. 근데 몇 달 정도의 단기간에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빠르게 수업을 놓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천천히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오토 학원을 너무 과욕 부리지 않아야 되겠네요. 천천히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 방향성을 가는 거는 무조건 맞는데요. 너무 또 빠르게 하면은 뒤탈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오토 학원을 그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뭘까요? 그것도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좋은 칠판과 삐까번쩍한 럭셔리한 인테리어 이걸 갖춰 있더라도 그 럭셔리한 사람이 없으면 그게 럭셔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면접 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근데 사람 보는 눈도 좀 대여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나한테 칼을 꽂을 사람인가, 아니면 칼을 들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인가, 나를 띄워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안전 자동화까지는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원장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반자동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강사가 없으면 면접을 봐서 열정적인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허드렛 일을 시키는 일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허드렛 일을 완벽하게 한 달, 두 달 하잖아요. 절대 원장님이 그 일만 시키지 않을 거예요. 물론 생판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 다른 가치가 높은 일을 하나씩 시켜야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본인의 수업을 줄 겁니다.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토 학원을 꿈꾸는 원장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토라는 키워드에 갇혀있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뛰셔야 될 것 같아요. 한계치까지 경험을 해보고 나서 오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